전화도 제가 받았습니다. 산에도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 같아요. 1975년 8월 17일은 일요일입니다. 아버님이 산에 가셨는데 포천 이동에 있는 약사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그 동네 두부가 유명하니까 두부 사다 줄게 그리고 가셨어요. 아버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1시경이 됐는데 1시가 좀 지나요. 오후예요. 오후 1시 정도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높은 톤에 이 피치가 없는 뭐죠? 하여튼 뭐 이게 말에 이게 고저가 없이 그냥 한 톤으로 하이피치의 한 톤으로 이렇게 쭉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장 선생님 댁이죠? 예. 장 선생님이 산에서 많이 다치셔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셔가야 됩니다. 뚝 그거 끝이에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 얘기. 그게 1시가 좀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때 상봉동에 살았을 때요. 상봉동에서부터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포천 이동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오후에 택시를 뭐 요즘처럼 택시가 한국에 요즘 택시 많겠지만 요즘처럼 택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요일날 오후였으니까 택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택시를 잡았는데 포천 이동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냥 가버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택시를 잡고 타고 포천 이동까지 갔어요. 길이 요즘처럼 좋았던 것도 아니고 덜컹덜컹거리는 막 이런 데로 갔어요. 가니까 한 2시간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가가지고 경찰서에 딱 들어가니까 순경이 하나가 있어요. 순경이 하나가 딱 있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딱 들어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순경한다는 소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그런 얘기를 얼핏 뭐 누가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순경 하나가 찾으러 나갔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한 20-30분 있었는데 순경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거기 있었다라고 그게 지서장이지 하여튼 상급자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서울에서 가족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 얘기가 주고받고 오고 가니까 이 순경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나가서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락을 듣고 나는 연락을 받고 온 거고 이 순경은 나갔다 뭐 대충 찾아보고 왔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순경을 딱 붙잡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다시 찾으러 가자 이랬어요. 그때 제가 17, 18살 때 다시 찾으러 가자. 그래서 그 순경을 택시에 태우고 서울서부터 가지고 온 택시에 태우고 그리고 그 포천 이동 쪽으로 그 약사봉 쪽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첫 번째 어디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순경이 서가지고 저기 가면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어머니는 택시 안에 계셨고 나하고 순경하고 막 올라가서 그 가게에 가서 가게 주인에게 순경이 조그만 동네니까 서로도 다 알잖아요. 순경 뭐 가게 주인 뭐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순경이 가게 주인한테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누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가게 주인 입에서 돌아왔을 때는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가 한 3시쯤 됐어요.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돌아갔을 때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수, 복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복수를 해야지. 제가 경찰한테 바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경찰이 옆에 딱,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같이 내려갔다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아버님의 삶은 항상 죽음 앞에 서 계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항상 죽음 앞에 서 계셨고, 이미 죽으신 목숨이에요.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아버님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 육신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 정신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 이어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하튼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게 주인이 알려준 대로 갔습니다.
거기는 좀 더 떨어진대. 그러니까 다시 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산길을 따라서 막 올라가면서 뭐 야호 여보세요 뭐 야호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한 30분, 그 1시간까지는 안 되고 한 30분 이상을 올라가니까 이쪽 산 등성에서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절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돌 무더기가 막 이렇게 깨진 돌 무더기, 돌 사태가 난대요. 그래서 여기 막 돌 무더기들이 이렇게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절벽이고 이끼가 잔뜩 낀 절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 냇물이 흐르고 여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위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와요. 여기 오솔길인데 이 오솔길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보니까 이 절벽 바로 아래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절벽 바로 아래 여기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아버님을 눕혀놨어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들것을 만들어 놓고 아버님이 거기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조사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뭐 증언을 여러 가지로 하면 거기에 있었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잠바를 벗어서 뭐 덮어드리고 자기는 뛰어내려오고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딱 올라가서 뵀을 때는 이미 들것을 만들어 놓고 염을 한 거예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딱 묶어 놓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아버님이 늘 등산을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시던 여기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핸타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그만 거 핸타올 하나를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게 다예요. 경찰하고 같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 순간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여기 누워 계실까? 이 핸타올을 걷어들이면 왜 그 절 얼굴에 이렇게 덮고 계실까? 그 생각이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뭐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30분, 한 40분 내려가면 여기가 큰 길인데 여기에 택시가 있었고 어머니는 여기 계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순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사모님을 모시고 오고 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알리겠다 이러고 경찰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난 다음에 여기 길이 없잖아요. 이게 다 돌무더기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아버님을 그냥 놔두면 또 사람들이 올라올 때 못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몇 명 있으니까 그때 제가 있었고 김영도, 김희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길가로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것이 되어 있으니까 4명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데요. 막 돌무더기예요. 한쪽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막 나무 잡고 미끄러지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내려와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이제 어머님이 올라오셨고 또 사람들이 왔고 뭐 서울에서 연락을 받고 뭐 자정이 돼서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리는가 하면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시에 아버님이 등산을 시작을 하셨고 1시 반에 실족으로 돌아가셨고 3시에서 3시 반에 아버님의 시신을 운구를 했다. 이게 조사 보고서예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문서는 이 3시에 김용환이라고 하는 목격자가 집으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김용환은 3시에 전화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3시에서 3시 반에 아버님 시신을 운구를 했어요. 이게 상황 끝.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버님 시신을 운구해요? 헬리콥터 타고 갔다? 공간 이동했나? 아버님 시신을 운구한 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시간대가 맞지 않아요. 어디 하나에도 제대로 시간 맞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버님이 나무를 잡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다. 그 다음 증언을 할 때는 나는 못 봤다. 네가 나무 잡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건 신문에 나온 얘기지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고 전화를 3시에 했다고 하니까 나는 전화한 적 없다.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전화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몰라. 중앙정보부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상황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수건을 하나 얹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피도 하나도 안 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새벽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뭐 한 새벽 3시나 4시, 한 3시나 4시쯤 돼서 모시고 이렇게 길가로 내려와서 군인 앰뷸런스에 태워서 상봉동 집까지 모시고 왔는데, 그 뒤에 제가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타고 그리고 왔는데, 상봉동 집에 와서 아버님을 내리니까 그때 여기서 피가 이렇게 좀 나셨어요. 검시를 할 수도 없었고 부검을 할 수도 없었고 어디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그러면 그 시신 인수에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인해주고 빨리 아버님 모시고 왔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염을 할 때 그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힐 때 그때에 문을 딱 닫아놓고 아버님 친한 분들, 그리고 의사 몇몇 분들, 아버님 아시는 의사 몇몇 분들하고 사진사하고 딱 내동을 해서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수의를 입히는 그 염하는 장의사도 다 내보내고, 제가 직접 아버님 옷을 벗기면서 손을 이렇게 펴면서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필름은 한국에서 현상할 수가 없고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에서 현상해가지고 왔어요. 네거티브만, 그것도. 나중에 프린트는 나중에 합니다. 그때 네거티브만 일본에서. 왜냐하면 네거티브 상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현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현상을 가지고 왔어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친일파 일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증거를 일본에서 현상을 해요. 도대체 무슨 놈의 역사가 이렇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